(1926년 2월 25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폴란드가 독일 외무부에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에 관한 요구를 담은 연설을 최후 통첩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상임이사국 확대를 둘러싼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연설에는 국제연맹의 이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며 왜 폴란드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연설의 설득력을 인정하는 한편 독일의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답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라인란트 철수를 조건으로 이사회 확장에 찬성할 것이라는 보도는 반공식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는 데에는 리투아니아의 관계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빌뉴스가 폴란드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간 관계는 긴장 상태로 남았고 독일이 소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리투아니아의 편을 들며 국제연맹에서의 입지가 불리해질 상황에 처하자 폴란드는 독일과 동등한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해 자국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페인은 여전히 상임이사국 지위를 강력히 요구 중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 닌치치가 로마에서 무솔리니와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의 목적은 독일 오스트리아 통합 방지, 독일의 독일어 사용 소수민족 보호 행위 문제에 대한 논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와 소수민족이 많은 여타 발칸 국가들은 독일의 소수민족 보호 시도에 더욱 민감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보수 언론은 오스트리아 독일 통합을 저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프랑스 소련 간의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 제국 시절 발행되었다 소련 혁명 이후 무효화된 채권입니다. 프랑스는 차르 시대 부채를 모두 무효화한 소련의 입장을 문제 삼아 법안을 수정하라고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선의의 고객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련은 국민들의 심리 상태와 채무 지불을 위한 물질적 재원의 확보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차르 부채 상환을 우회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소련은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먼저 제공받고 이후 이자 형식으로 부채 상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컬리 대주교가 멕시코가 자국 내 종교 박해 주장을 부인한 것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을 바보들의 나라로 여기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주교는 멕시코를 약탈 정부라 칭하며 강한 수위로 비판했고 이에 침묵하는 미국도 함께 비판하였습니다. 대주교는 비멕시코 출신 성직자들의 추방 명령을 취소한 멕시코 정부의 진정성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며 종교 자유에 대한 억압은 헌법에서 나타나던 멕시코의 확고한 정책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가 터키와 잠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제연맹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분쟁은 마리차강 삼각주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는 국제상설재판소에 자문적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리스가 터키와 공개적 적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제연맹에 호소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장쩌린 휘활 리징린의 군대가 텐진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한편 이들과 적대하는 병력도 텐진 방면으로 후퇴 중이나 아직 전투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쩌린의 동맹이 산둥성의 동부 국경을 넘어 허난성의 성도로 진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양에서 탈출한 피난민의 증언에 따르면 포위된 신양에서는 수비군의 전쟁 범죄 행위로 인해 매우 참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베이징 정권이 조기 교체될 가능성과 친볼셰비키 세력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주요 은행 중 하나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4천만 프랑이 넘는 적자가 있었으며 2만 3천여 명의 대다수 노동계층 예금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지 않자 격양된 군중이 건물로 몰려들었고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이를 저지했습니다. 다른 벨기에 은행들도 타격을 입었으나 보수적인 은행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지적으로 머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사회는 총 손실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장, 전무를 포함한 총 6명이 체포되었고 관계자들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주주 및 예금자 기만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은행 파산 원인으로 무리한 투기 행위와 부실 채권이 지목되었습니다. 파세익에서 경찰국장이 피켓 시위 활동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파업 조직자 엘버트 와이즈보드는 시위 지속 의사를 밝히며 폭력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세익 시장은 중재를 위해 노조 대표를 초청하였고 다음 주에는 공장주 대표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경찰국장은 시위 중단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노조에게 유리한 결의안을 여러 채택했습니다. 특히 와이즈보드의 제안으로 집회 장소에 경찰을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결의안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와이즈보드는 노조는 합의 준비를 마쳤다며 파업 장기화의 책임을 공장주들에게 돌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천연두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주 전체의 환자는 98명이며 많은 도시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렵습니다. 보건 책임자들은 정보 통제가 어려움을 초래했다 인정하는 한편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천연두 상황에 대한 구체적 수치 공개는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천연두 사태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점이 확산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이 17만 입방미터급 경식 비행성 공중 드레드노트를 건조하려는 계획이 1억 달러 규모의 해군 확장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습니다. 해군 항공국장 윌리엄 모펫은 비행선은 대량의 무장을 탑재하여 항공기가 어느 각도에서 접근해도 대응 가능하게 설계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격추 가능성에 대해 국장은 헬륨의 불연성이 대공사격으로부터 비행선을 보호할 것이고 폭격을 통한 공격은 정확성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무용하다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새로운 국왕 라마 7세 프라자 디퐁의 대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925년 11월에 왕위에 오른 라마 7세 대관식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현대왕인 와치라웃의 상중에 진행되었습니다.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은 상례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태국의 대관식은 왕위를 인정받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훗날 미국의 저명한 치과 의사가 되는 레오나르도 링코가 태어났습니다. 링코는 현대 임플란트 치의학을 선도하였으며 특히 티타늄 블레이드를 통해 임플란트 구조를 혁신했습니다. 또한 노벨상 후보로 지목된 유일한 치과 의사입니다. 이상으로 1926년 2월 25일 방송을 마칩니다.